하이브리드는 결정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차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토요타나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쪽은 무게가 워낙 좀 중요한 팩트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단위 무게당 발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요. 울트라 하이 니켈은 값도 싸고 품질도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자, 근데 이제 마침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테슬라가 참 이 전기차의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처음에 이 테슬라도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과학자 이름. 예. 테슬라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는 대부분 이 전기차의 아버지는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아까 이제 그거 보여드렸고 요 무렵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요거는 이제 닛산에 만든 전기차 리프라는 모델이고요. 요때 닛산, 그 다음에 현대 기아도 같이 했었고, 그래요? 그 다음에 GM도 같이 했었습니다. GM하고 현대 기아의 파트너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때 이제 전지 사업 부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때 그 보조금을 한 2,500만 원까지 줬었거든요. 보조금도 되게 많이 줬는데 네. 이게 전기차 보급이 안 됐던 게 이때도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기술이 수준이 안 올라와 갖고 이때 당시에도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150km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예. 피곤하죠. 자주자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이 안 됐던 거고 결국 보급되게 된 거는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뭐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극재 쪽에 특히 기술 개발을 많이 이루어 갖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려 갖고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대를 연 거는 테슬라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배터리 회사,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들의 이제 공통된 노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가 자꾸 공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화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여의도만 오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그럼 결국은 선도적인 어떤 역할, 기술 개발을 했었던 거는 일본이라고 봐야겠군요. 일본하고 LG하고가 거의 비슷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전기차 부분에서 좀 뒤처진 이유가 자꾸 이 전기차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차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략을 자꾸 쓰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게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팩트 체크 잘했군요. 도요타가 이제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주 좀 뭐랄까 좀 이제 그 지배력이나 뭐 좀 그 장악력이 있는데 이제 그 자꾸 저기 배터리도 잘 개발이 안 되고 좀 불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요타 이제 회장님이 전고체를 내가 배터리 개발해 올 테니까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면은 그걸로 하자. 그 얘기를 하신 게 2014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먼 훗날의 기술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을 놓쳐버렸군요. 예. 2014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전고체 배터리는 강간 못 쓰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예. 그 사이에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로 시장을 이제 많이 그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결정적으로 탄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목적 자체가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는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차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토요타나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고 전기차로 뒤늦게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토요타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제 누구죠? 저기 일본의 그 파나소닉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 한국의 K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걔들은 좀 공정한 입장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배터리를 선택을 할 텐데 진짜 이제 뭐 여의도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CAT를 경쟁력 있으면 중국 시장도 크고 한데
CATL에 손을 잡을 거잖아요. CATL 손 안 잡고 지금 다 LG 손 잡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누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지는 자명한 건데 뭐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미래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아마 제일 쉽게 설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이제 단위 무게 혹은 단위 부피당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쪽은 무게가 워낙 좀 중요한 팩터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단위 무게당 발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력인 이제 그 NCMA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배터리의 경우에 305와트시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에 305와트시의 에너지를 저장 가능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165와트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를 같이 놓든지 분자를 같이 놓든지 하면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분모 킬로그램이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85%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더 빨리 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차체, 그러니까 실내를 키울 수가 있고요. 차체 크기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NCMA 배터리가 더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와트시, 그러니까 이제 분자를 같게 놓으면 에너지가 같을 때는 NCMA 배터리가 46% LFP보다 무게가 더 가볍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CMA로 아이오닉 5가 500kg니까 만약에 그거를 동일한 용량으로 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은 대략 940kg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440kg가 더 무거우면 그러면은 차도 잘 안 나가고요. 차가 빨리 따라요. 오래 못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면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LFP 배터리를 선택했을까요?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LFP밖에. 여기서는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화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시면 NCM 배터리, LFP 배터리에서 비교해 갖고 LFP는 화재 안전하고 NCM은 화재에 취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한 NCM 배터리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애들은 그만큼 더 기술력이 있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NCM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LFP밖에 못 하는 거죠. 그 기술 장벽이 꽤 큰가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산수로 치면 수학으로 치면 LFP 만드는 거는 덧셈 뺄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CMA는 미분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푸는 사람 입장에서 덧셈 뺄셈은 껌이에요.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미분적분 하려고 바빠갖고 요새 덧셈 뺄셈 못 하고 있는 거지. 덧셈 뺄셈 해갖고 꼭 LFP 배터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후루룩 뚝딱 해서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LFP 우리 좀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조만간에 나옵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술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LFP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초기에 작년에만 해도 제가 전에 삼성 SDI 전 대표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슈가 이제 화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LG화학 쪽에서 나왔던 현대차 화재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 SDI가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 거는 그 리스크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아니냐라고 제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퍼졌던 2차 전지 소재와 혹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은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중에 리콜이라든지 이 기술력의 어떤 오류로 인한 그 뒷감당 이게 어마어마해서 이
좀 리스크가 크다. 예, 예, 이런 예.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예, 맞으신 말씀이고요. 맞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 중국이 LFP에서 이제 NCM 쪽으로 감히 못 넘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 화학은 경험 사업이어갖고 불도 한번 내봐야 그 다음에 불을 안 내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불을 내서 이제 작년 2021년에 1조 5천억씩 물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주고 그 다음에 공정 개선해서 불을 안 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상태고 그 중에 불이 안 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CMA에 들어가는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금량입니다. 이런 예. 3,000% 빠졌어.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배터리 그때 그 SDI 전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개발하고 할 때 이게 소재 회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배터리 회사만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와 함께 서로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예. 생긴 문제를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노하우였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가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배터리 내재화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배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자동차 회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역시 수율입니다. 수율. 예, 수율을 잡는 그 기술자들이 제일 핵심 인력이고요. 저희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어갖고 한 25분 정도 하시고, 삼성, 그러니까 저기 LG에서 이제 그때 인력을 빼갖고 SK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수율 잡는 과정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나눠갔고요. 지금 한 300명이 이제 있어야 그거를 이제 이 수율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300명이 한 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300명 기술자를 어떻게든 확보를 안 하면 수율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술을 30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자기가 하는 것만 다른 거 모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력이 유출이 안 되는 한은 우리의 배터리 기술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하우 같은 건 같이 공유가 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생산화하는 데서 필요한 노하우는 자동차 내재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노스볼트에서 배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수율이 안 잡힌다. 수율이 안 잡힌다. 그렇군요. 수율을 다 잡잖아요. 잡으면 우리가 소송을 걸죠. 그래요. 지금 우리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순혁 이사님이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주었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양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련된 회사들을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은 값도 싸고 품질도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2020년, 21년만 해도 이제 그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양극재 탑을 달리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NCM 6둘 수준입니다. 그 이상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미코아가 하던 그 물량을 지금 한국의 이제 양극재 4대 천양이 다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울트라 하이 니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고 이게 이제 NCM 6둘 비해 갖고 가격이 30%가 저렴해지는 거니까요. 이 울트라 하이 니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더 멀리 가는데 가격은 30%가 오히려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6둘둘하고 NCM9 있으면 NCM9을 쓰지 누가 6둘둘을 쓰겠습니까? 근데 NCM9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그 4개
양극재 4대 천왕이라는 그 회사 에코프로, LNF, 예,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포스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8.1 단계에서 지금 이제 그 구반반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딱 이제 시점인 거고, 최근에 아마 그 LG 항공가 이제 뭐 계약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가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5개 정도.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들이 계속,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슈퍼을의 입장에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하고 40조 계약을 했죠. 10년간. 10년간. 네.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금 주고. 나중에 전기차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제 안 팔려디더라도 우리 창고에 쌓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매년 6만 톤씩 10년치를 사간다는 거니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